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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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e. Cute, hadi bak. Gibi hadi, gibi. Gibi hadi. 노래가 끝났는데 사드람쥐가 안 오세요. 사드람쥐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안 오시네. Ra cánh chuông ra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ttention please. Opening the train.
엄마 죽여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미디어 센터에서 너무 대답이 다 비슷비슷하고 시원찮지 않아? 100%가 모른다고 치부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시경처럼 다양한 주제들을 샅샅이 파헤치는 청소년 영상 제작팀 내시경입니다. 우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한 방송사의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100여 명의 시민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내시경팀이 인터뷰 과정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 센터에서 나왔는데 혹시 이제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디어 센터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선거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지금 인터뷰를 시도하는 우리. 꽤나 많은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넘치는 의욕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선거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 한번 하고 있는데 혹시 응해 주실 수 있나요? 미디어 센터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아휴, 야, 이렇게 날씨만 좋으면 뭐하냐? 우린 다 망했는데. 야 우리 접자. 아, 사람들이 정이 없어. 맞아. 두 팀으로 나눠 지하철역, 상가 등 번화가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대실패한 내시경팀. 그 이유를 찾으러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실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일단 우리가 너무 사이비 같았어. 왜냐면 갑자기 다가가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막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면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 사람들 다가오는 걸 꺼려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상가나 번화가 같이 약간 좀 사람이 많은 곳 위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쁘다고 가버리거나 손사래를 치거나 눈길도 안 주고 막 지나가 버렸어요. 아, 맞다. 요즘에 하도 도를 아십니까 같은 많아가지고 약간 저희를 그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지하철역은 막 지하철을 타야 되잖아, 그치? 응.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막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가 지하철 놓쳐봐. 그럼 화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쉽게 응해주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시가 급한데, 이런 어린애들까지 상대해줘야 돼? 그런 생각으로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바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런 장소에 가야겠지. 여유로운 장소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부터 4시 정도가 제일 여유로운 시간대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직장을 쉬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치, 바쁘신 사람들은 그때도 그치.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대에 그런 장소에 가면 되겠다. 그러게. 그럼 우리 다음 촬영 때는 그런 시간대를 찾고 그런 장소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자. 무슨 인터뷰야? 네네네네네. 무슨 인터뷰? 투표를 해야죠.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인터뷰.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선거 그 이제 자꾸 젊은 층들이 선거도 하고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좋겠죠? 그냥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냥 모두가. 좀 좋은 좀 싸움 좀 안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싸움 좀 안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았던 지난 촬영과 달리 사람들이 목적 없이 모이는 곳을 찾은 결과 인터뷰가 쉽게 성사되었습니다. 내시경 팀도 자신감이 확 붙었는데요. 야 잠깐만. 왜? 너무 대답이 다 비슷비슷하고 시원찮지 않아? 아니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한 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세요? 하면은 그냥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리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물어보면은 아 그거 잘 몰라요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 다음 질문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봤어.
그냥 아예 다 이해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 그거를 자료를 뽑아가는 건 어때?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읽어보고 나서도 아 이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왜 모르겠는지 좋다. 뭐가 어려운지 이런 걸 물어보면 좋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이 어떤 국회를 바라는지 하고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나는 여기서 좀 별로였던 게 그냥 다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예시를 들어주는 건 어때?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제일 좀 문제였던 것 같아.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가 질문이? 약간 그런 좀 거 그런 거 같은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건 어때?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런 성범죄로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거. 식으로? 약간 10대들은 입시에 대한 게 좀 강하니까 입시로 문제로 너무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거나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질문을 바꾸고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좀 더 다양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겠네.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 갑시다 다시. 우선 질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뭐예요? 하고 그냥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이 질문 자체가 이상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문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막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막 세세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답변이 다 비슷비슷하고 재미없는 답변만 나왔던 것 같아요.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예시를 만들어서 그 대답을 이제 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머리로 정리하기도 훨씬 더 편할 거고. 맞아. 일단 내가 듣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서 관련돼서 생각하면은 많은 게 나올 수 있잖아.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지 잠만요. 그냥 학생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고 현재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투표 때만 나와서 이름을 알리지 말고 평소에 행실을 잘해서 국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발전되고 나은 한국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 구체적으로 변한 답변. 확인하셨나요? 우리 내시경 팀은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정에 금가도록 토론을 했는데요. 그 결과 도출된 대안 역시 실제 촬영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포기하기보다 노력하는 모습. 저희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알고 계신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대 정당보다는 소수 정당에 더 유리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소수당이 따라가 들어가는 거. 잠깐만.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지금 좀 고민이 있어서 멈추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모르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할머니만 지금 알고 계시잖아.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러면은 이 장면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영상을 편집하던 도중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던 도중에 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내용을 이제 영상에 첨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영상의 취지랑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빼고 모른다로 통일을 해야지 그게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 메시지가.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뷰를 했을 때 4명 중에 1명이 안다고 대답을 한 거잖아.
그럼 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 정도 사람들은 아는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 방송국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해야 하는데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아시는 분의 인터뷰를 넣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모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조금 더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대로 아예 모르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아는 사람이 적은 것도 사실인 거잖아. 아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뒤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강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아는 사실이 그렇잖아.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 수도 있는 거고 그치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그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려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의도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모른다로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아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인터뷰한 결과가 4분의 1은 알고 4분의 3은 모른다는 거잖아. 이 그대로 나는 방향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강조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니까. 사실이 그렇잖아. 우리가 그거를 꼭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너가 그렇게 사실만을 말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게 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해 주려는 게 뭔데? 4분의 1은 알고 4분의 3은 모른다는 거지. 그거를 전달해서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사실만 아는 거야? 그거를 그냥 알려주길 원하는 거야? 응. 굳이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의 왜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알릴 수 있다면 조금의 왜곡은 감수해야지. 조금의 왜곡을 왜 감수해? 그 말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이지. 근데 4분의 1은 아는데 너네는 이걸 아예 빼버리자며. 이걸 아예 빼버리는 거는 이 진실을 왜곡하는 거니까 비윤리적이지. 그래 너 말대로 4분의 1이 안다고 하면은 그 4분의 1이 다 아는구나 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25%는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너 만약에 지워버리면은 3명이 나오는데 3명이 다 모르는다는 거는 100%가 모른다고 치부해버리는 거 아니야?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일단 4명 중에 1명인 25%가 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25%마저 빼버린다면 시청자들은 100%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메시지 강조의 중요성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인데 이 조금의 25%가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홍보를 대충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25%가 아는구나 하고 안일하게 넘길까? 25%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야. 안일하게 하고 넘길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4명 중에 아는 3명이 비율을. 모르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치부하고 넘긴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지. 그거를 무슨 얘기해? 그거를 아니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시는 분의 그 장면을 넣기로 결정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시경 팀의 프로젝트가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내시경 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기 전과 후가 내가 어떻게 변화했다 그런 점이 있으신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옛날에는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그냥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아도 기획서나 그런 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용기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처음엔 저도 되게 낯을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그냥 일반 시민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뻔뻔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구성안이 없이 그 준비 단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촬영에 임하였을 때는 계속 이제 NG도 많이 나고 이런 실수들이 많아져서 재촬영을 계속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안을 꼼꼼하게 잘 쓰고 나가야지 그런 실수들을 줄이고 촬영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구성안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배웠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영상을 편집해보니까 이 재미 요소의 유무가 굉장히 큰 요소로서 다가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보통 저는 방송을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기획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방송이 원하는 대로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의 윤리에 맞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20대 때도 그랬고 계속 좀 하잘것없는 권력 싸움 이런 거 좀 많았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표 때만 나와서 이름을 알리지 말고 평소에 행실을 잘해서 국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젊은 저희 같은 청장년층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국회가 뭐 자기 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만이라도 당파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말고 합심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시나요?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두가 마음이 넓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국제적인 문제든 내부적 문제든 신속히 해결돼서 전처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대표를 뽑아야 돼.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민주적 시민의 권리로 직접 뽑고 싶기 때문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표를 주고 당선되면 그 공약으로 인한 개선된 삶을 살 수 있기에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 그 권리를 버리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우리의 투표로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제작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2020년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가지게 된 참정권을 기념하여 유권자 인터뷰를 기획한 청소년 영상 제작팀 내시경. 3개월 동안 100번이 넘는 인터뷰 실패와 100번이 넘는 인터뷰 성공을 기록한 우리들. 우리들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머, 여기는 이 만들어진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농부가 어떻게 이거를 따서 어떻게 말려서 이게 포장이 돼갖고 제 손에 들어왔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일 이런 게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찜찜한데 이렇게 자세하게 과정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너무 더 신뢰가 가고 좋아요. 가치 있는 소비,
공정무역이란 무엇일까요? 여전히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감시하에 목숨을 걸고 올리브 농사를 지어 만든 팔레스타인의 눈물이라 불리는 오일.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아, 집에 왔네. 아이고. 다시 한번 보자. 뭘 샀나. 커피. 네, 아, 맛있겠네. 마셔야지. 맛있어. 공정무역 커피. 맛있어. 루안다 거네. 네,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가게 다닐 때, 그러니까 가서 뭐 살 때 공정무역 커피 있어서 제가 사서 먹었어요. 되게 맛있었고 되게 의미가 있어서 사 먹게 되더라고요. 개발도상국들, 그러니까 약간 아직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립하기 힘든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 뭐 그런 취지, 그런 의미로 알고 있어요.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당신은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 알아요. 이익을 너무 추구하지 않고 만드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사는 사람도 혜택을 보고 파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무역.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도인가 인도네시아 소년이 굉장히 싼 값에 신발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실제로 가게에선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그 농구화가 팔리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이 이렇게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그래서 그런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 뉴스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어느 마을에 루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루시의 식구들은 커피나무 열매를 따서 판 돈으로 빵을 사 먹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온 식구가 나가 일을 해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오늘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루시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등 세계 여러 나라에는 루시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지만 너무 적은 돈을 받아 하루하루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도 힘이 듭니다. 공정. 우리가 전에 이강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우리 지역 상품, 로컬 푸드 로 연관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가치 있는 소비와 연계를 해서 어떤 이게 인권 또 어떤 우리가 환경에 대한 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같이 해봐서 우리 인식을 조금 확장하는 그 내용으로도 이렇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요.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을 받을 수 있죠. 청과 농인의 능력을 똑같이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검사, 변호사, 대단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농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도입을 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네, 공정무역은 빈곤과 싸우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고요. 그 빈곤을 제거하고 이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농민들의 자립, 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확대가 돼서 이제는 이 대화에 기초한 거래, 투명한 거래, 그리고 존중에 기초한 거래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지구인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무역은 저개발 국가의 상품 구매를 넘어 우리나라의 지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것에도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공정무역에 동참하고 있는 아시아 네트워크 이강백 대표의 도움으로 비무장 평화지대의 장당 콤밭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또 많이 달렸네. 네. 잘 달았네 이것도. 엄청 좋아요. 주렁주렁. 홍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달려 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등숙기라고 해갖고 네네. 이제 요게 이제 알이 이제 차는 이제 시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영양분을 먹으면서 이제 이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언제쯤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이게 이제 10월 말경에 이제 저희가 수확을 해요. 이게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익는 단계고 10월 말이나 되면은 이제 수확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셨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요 근래 이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공정무역으로 로컬 음식 푸드를 같이 두유를 만드시면서 알게 되셨나요? 네네. 아, 그럼 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이렇게 로컬 푸드 만든 캐시드 만든 거는 얼마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캐시들이랑 이제 저기 하게 된 게 작년부터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제 기존에 이제 장단품 수확하셔서 판매하시던 거하고 이제 같이 로컬 하시면서 판매하시니까 좀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그 농가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소득 창출에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농협 수매가보다 조금 이제 더 이제 받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소득 면에서도 좀 더 이제 그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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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저희 공정무역 영상 지금 만든 거 그냥 이 일반 사람들도 이게 뭐 공정무역 제품 뭐 어디에서 파는지 잘 모르잖아요. 회장님 아세요? 이게 또 이렇게 접근성이 좀 쉬운가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는 것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찾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검색해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접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좀 제가 장애인으로서 느낌은 좀 이런 일반 마트에서도 자유롭게 가서 같이 이렇게 구입하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절실히 배우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는 사실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이런 쪽이 사실 이제 판로 확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 이윤을 많이 보장해주는, 유통마진을 많이 보장해주는 상품만 취급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이 윤리적이고 가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입점될 수도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비싸지 않으면 필요하면 구입할 것 같아요. 두 물건이 질이 비슷한데 가격은 공정무역이 조금 더 비싸다. 그런데 그런 공정무역이 좋은 일에 쓰인다. 적정한 가격으로 착취된 노동력에 대해서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런 좀 가치 있는 일이니까 뭐 지속적일 수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공정무역 물건을 사보고 싶을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소비,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도 조금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공정무역 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과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공정무역이 조금 더 좀 활성화되는 방법은 교육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좀 시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적 약자가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알면 좋지요. 힘이 되지요. 어떤 게 공정이고 어떤 게 약자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격, 또 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알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무역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소비, 윤리적인 소비, 공정무역. 고마워요, 공정무역. 이게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좋아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전통시장은 오늘날 재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전통시장. 이제는 생계수단만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체험의 공간으로 뒤바뀐 모습과 함께합니다. 양녕시장의 한수남 씨는 이곳과 함께한 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 기념으로 앞에다 모든 약재를 진열해서 먼지가 이제 이리 앉을 수도 있고 이런 약이 규격화되지 않고 조금 비위생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위생적이고 많은 변화가 오고 또 공영 주차장도 생기고 한방 박물관도 생기고 해서 현대화되고 양녕시 특구 관광시가 됐죠. 한방 특구가.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서울 양녕시장은 1960년대부터 청량리역을 통해 상인들이 모이면서 형성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70%의 한약재를 유통할 정도로 약재에 특화된 곳입니다. 양령시장은 원래 경동시장에 속한 한약거리로 불렸습니다. 1982년 한의사 자격증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면허가 없던 기존 한의사들이 대거 약사로 전업하며 전문 상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양령시의 입지를 탄탄히 굳혔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이제 산삼을 키워서 관상용으로 쓰고 힐링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나중에는 그걸 복용도 할 수 있는 이런 반려식물로 해갖고 산양산삼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어버이날 선물로도 하고 또 뭐 개업식에도 쓰고 사무실 위에도 쓰고 뭐 생일 선물로도 쓰고 해서 용도가 다양해요. 네, 뭐 골프 대회 할 때 시상품으로 갖다가 많이 쓰고 예. 올해 굉장히 많이 판료가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방을 좀 약이 쓰고 하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데 지금은 한방이 식품화 돼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복용을 하고 있어요. 식품화되는 거는. 네. 양령시장 내에 자리 잡은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시와 교육, 체험을 통해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카페, 한방 족욕 체험장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방은 한국의 예약인데 그거를 알리려는 시기도 좋아서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자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인테리어가 독특하기도 하고 한방 관련해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디저트가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방이라는 소재에 국한되지 않아도 하나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재라는 더욱 진한 색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양령시장. 오늘도 진한 한약의 향기를 풍기며 멱서와 함께 기록되어 갑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로 이루어진 이곳. 여주 한글시장입니다. 여주시장이 이렇게 한글시장이 더 좋지. 괜찮아요, 이렇게. 이쁘죠? 여기가 세종대왕 뭐 그 눈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 입구부터 한 줄로 되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딴 데보다 낫다고 보는데. 1469년 세종대왕 릉이 북성상 기슭으로 옮겨짐에 따라 여주목으로 승격되어 시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주목은 서울 운송물자의 중간 지점으로 상업 기능이 발달하여 많은 나루와 시장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유지해 오다가 1980년대 중앙로 상점가라고 불리던 시장이 2016년 문화형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한글을 주제로 여주 한글시장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글시장으로 변신한 이곳에는 한글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세종대왕을 소재로 한 벽화, 문화공간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오늘날 여주 한글시장의 문화를 이끄는 두 명의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다 종이로 만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연극할 수 있고. 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게릴라처럼 시장에서 막 여기저기서 저희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글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사업단
그쵸. 예, 문화관광시장사업단이라는 이제 그 조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공간을 주시면서 시장에서 좀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하면 더 좋겠다 해주신 거라서 되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희가 주로 그림책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림책 관련된 책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저희가 많이 권하는 이유는 그림책 자체가 0세부터 100세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잠깐 와서 보기에는 그림책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그림책을 이렇게 놓고요. 누구든지 와서 3D 펜 가지고 뭐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 짐이 쌓여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천막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작은 무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 북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그 예술인들이 와서 조그맣게 이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뭐 책 읽기라든지 할 수 있는 무대 공간이 있고 가장 많이 시민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장날 같은 때 막 장 보고 난 다음에 무거운 거 들고 여기저기 다니기 힘들잖아요. 여기다 던져놓고 나가서 일 보고 가져가는 거. 단순히 시장의 의미를 넘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주 한글시장. 언제나 활기찬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주 한글시장만큼이나 활기찬 시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시장과 청년들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예술시장. 바닥에는 화려한 빛 조명이, 벽에는 예쁜 작품들이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캐릭터 동상 등 구조물도 형성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이곳의 명물, 필름 카메라 자판기도 발길을 이끕니다. 원주 미로 예술시장은 2010년대 들어 예술로 연주하는 중앙시장 레지던스 사업이 시작되고 문화관광형 시장과 청년몰 사업에 선정되면서 변화하였습니다. 여기 원주 중앙시장에 처음에 프리마켓이 열렸었는데 그때 와보고 여기가 되게 매력있다고 느껴갖고 여기 안에 와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공방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1층에서는 장 보고 2층에 와서는 약간 문화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막 그런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시작한 원주 미로시장의 청년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는 물론 손님들의 발길까지 잃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요, 일단. 네네네. 일단 생각하기도 싫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완전히 참담했죠. 청년들은 이색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인근 대학생들의 관심으로 더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지만 이제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의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한 단양 구경시장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국민들 단양 국민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여기 관광 그걸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관광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죠. 토요일, 일요일 대부분은 관광 손님들이고 평일날은 이제 국민들하고 관광 손님들 반복. 2008년 단양 관광 사업에 대한 신문 기사에는 긍정적인 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양은 이토록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을까요? 단양은 유명 TV 프로그램의 모습을 조금씩 비추면서 익스트림, 힐링 등의 주제 여행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단양 구경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양은 단양 팔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양 팔경에 일경을 더해서 단양 구경으로 저희 시장이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저 사람들을 따라 걷기만 했는데도 단양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러 왔다가 잠깐 구경하러 온 건데 뭔가 구경할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아가지고 되게 소소한데 재밌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마늘도 사고 시장 구경하고 패러글라이딩도 있다 그래서 많이 안 찾게 되잖아요, 시장 같은 거. 그래서 뭔가 좀 새로웠어요. 약간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제가 자연 경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맛으로 쓰는데 이거 먹어보면 전국 어디 가도 손질 같아. 맛으로 선물해야 돼요. 단양 특산품인 마늘 골목이 있는데 그 마늘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먹거리가 많이 유명해져서 최근에 그 먹거리 때문에 저희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고객과 관광객들이 저희 구경시장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특산물을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이루어진 단양 구경시장.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 단양 구경시장이었습니다. 4개 시장의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시장을 기억합니다. 다양하고 새롭게 우리의 곁에 돌아온 전통시장과 함께 또 다른 추억을 나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통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을 촬영 끝? 끝? 밥 먹으러 갑시다. 엄마 가자. 한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납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두물머리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한강은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한강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과 물에서 여유롭게 노는 새들, 고라니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는 두물경이 있습니다. 두물경에서 보이는 저 섬은 족자섬입니다. 겸재정선의 그림 경규 명승첩 중 독백탄에 나오는 백로와 외가리가 살던 섬 족자섬. 족자섬에 지금 그 백로와 외가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가마우지들이 삽니다. 원래는 철새였던 가마우지들이 이제는 족자섬을 점령한 텃새가 되었습니다. 세계에는 약 32종의 가마우지가 삽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 가마우지, 쇠 가마우지, 민물 가마우지가 삽니다. 쇠 가마우지와는 다른 민물 가마우지는 몸 길이가 약 80에서 100cm입니다. 눈에는 투명막이 있고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 잠수와 수영도 잘 합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기름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잠수한 후에는 물 밖에서 날개를 말려야 합니다. 까치둥지처럼 생긴 둥지에 3개 내지 5개 정도의 알을 낳은 어미 가마우지는 약 45일 동안 새끼를 키우는데 먹은 먹이를 토해서 새끼에게 줍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새끼를 키우면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 주변에 배설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은 민물 가마우지의 천적인 뱀의 접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지요. 족자섬의 가마우지가 5, 6년 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섬 반 정도는 완전히 나무와 숲이 다 죽어 황폐화되고 점점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가마우지 배설물이 나무와 숲을 하얗게 덮어지면서 탄소 동화작용을 못해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죽이는 민물 가마우지는 언제부터 족자섬에 살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그 가마우지가 팔당무에 나타난 거는 한 15년 정도쯤 돼요. 그때는 이제 일부 가마우지가 잠시 뭐 한 개체수가 50마리면 50마리 해가지고 팔당댐 앞으로 해가지고 먹이 찾아 왔다가 다시 곧바로 가고, 그게 이제 몇 년간 반복되다가 그 정식으로 이제 그 여기 경안천의 빈 섬에 정착을 한 게 한 100여 마리 정도가 됐는데, 그게 한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족자섬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움직임을 느껴 조용히 살펴보니 물가에 고라니 2마리가 물을 먹고 있다가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동물이 생존하고 있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섬 안쪽에는 잡목으로 뒤덮여 배낭이 나무 가지에 걸리는 등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촬영 장비 설치가 쉽지 않았답니다. 밑에는 배설물이 널려 있고 위에서는 가마우지들이 배설물을 떨어뜨려 조심하면서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나서 무언가 하고 살펴봤더니 죽은 물고기였어요. 어미 가마우지가 잡아온 물고기를 새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떨어졌나 봐요. 떨어진 것은 물고기만이 아니고 새끼 가마우지의 사체도 있었습니다. 가마우지 둥지가 많은 곳은 생각보다 나무와 숲이 많이 죽어 있어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우지도 적절한 마리수를 유지한다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지 않을 텐데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지금 족자섬의 나무들은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약 3분의 2가량 죽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영역을 점점 서울 주변으로 넓혀갑니다. 먹이가 있는 곳이면 한강 유역 곳곳에서 민물 가마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탄천과 근교 왕숙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여의도 그 하류에서 가마우지라는, 그때는 가마우지인지 잘 몰랐죠. 무슨 검은 새가 앉아가지고 날갯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오늘 요 탄천에 와서 보니까 또 가마우지가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아주 참 이쁘게 아주 날갯짓을 하네요. 예. 건국대학교 일감호 내 와우섬에는 소수의 백로와 외가리가 서식하면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5년 전부터 가마우지가 날아들기 시작하면서 백로가 섬에서 밀려났지요. 호수에는 가마우지의 천적도 없고 잉어와 붕어 등 먹이까지 풍부하니까 아예 떼거지로 몰려와 둥지를 트고 번식하면서 지금은 자기들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백로와 외가리가 살던 와우섬이었어요. 이제는 민물 가마우지가 와우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은 건국대학교의 교정과 산책로를 더럽히고 섬 안에 있는 나무들을 죽입니다. 와우섬에는 민물 가마우지의 천적도 없고 잉어와 붕어 등 먹이도 풍부하여 민물 가마우지들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둥지를 틀고 번식하고 먹이 활동을 합니다. 가마우지는 먹성이 참 좋습니다.
비닐봉지인데 비닐봉지. 비닐봉지 저 먹으려네. 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고기가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틀려요? 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러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줄어요. 뭐 보편적으로 보면은 외래어 쪽은 어때요? 외래어 정도 거의 다 줄었죠. 다 안 보여요? 네, 왜냐면 이 가마우찌라는 거 까만새 네. 그게 몇 천 마리씩 그냥 앉아서 다 잡아 먹어요. 우리 그러면은- 저 토종 고기들 그걸 다 잡아 먹어서 아주 씨가 많게 우리 저 외래어 이거 저 토종 이 고기들도 다 잡아 먹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러면 보편적으로 외래어 정도 다 좀 잘 안 잡히고 그렇죠. 토종은 안 좀 잡힌다고 마찬가지고. 보시면 돼요. 가마우지가 한 언제부터 이게 좀 많이 날라왔어요? 야, 그거는 제가 알기로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 여기 저 섬에 저 나무 홀랑 다 죽었잖아요, 이거. 네네. 큰 섬하고 그게라 그런 거예요, 그게. 큰 섬하고 족자섬하고 완전히. 그래서 그 전하고 어획량이 한 몇 프로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아유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래어종이 저 초코 요거 한 10대 치면은 한 1, 2kg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냥 몇 수십 킬로씩 걸리던 게 안 걸려요. 이제. 아하. 그러면 한 5년 전만 해도 하루에 수십 킬로씩 잡으셨나요? 그럼요. 그 시에서 이 수매를 하기 때문에 저 어민들 먹고 살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 시에서는 우리 저 어민들한테 사가지고 키로에 얼마씩 주고 사가지고 이 하우스 저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근데도 이게 잡혀야 뭐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거 주든지 말든지 하죠.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족자섬은 원래 백로와 외가리들이 살던 섬입니다. 백로와 외가리는 살아있는 나무에만 사는 귀한 새들이지요. 이제는 민물 가마우지들의 배설물로 죽은 나무에서 살 수 없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들이 그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고 계속 배설물을 배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로와 외가리는 이제 민물 가마우지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죽은 나무에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네요. 원래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던 한강입니다. 먹성이 좋은 민물 가마우지에 의해 토종의 어류의 수가 감소하고 배설물에 의해 나무가 죽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아이의 가족이 사는 서둔동의 하늘은 아이의 등교와 함께 전투기가 떠서 아이가 잠들려고 할 때는 전투기가 잘 자라고 인사하듯이 마을의 밤하늘을 가른다. 거꾸로 탈 거야? 같이 가요. 2010년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 수연아. 네. 맛있는 토마토. 2020년 지금은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이. 아니야. 아니야. 전투 비행장의 이전 소식이 전해진 3년 전부터 11년 동안 아이와 함께 걸었던 마을의 모습이 점점 변하고 있다. 차 온다. 엄마, 근데 보신 것도 금방이다. 원래까지만 해도 연락이 많다는 곳이었는데. 부서지고 사라지고 새로 지어지고 오늘도 서둔동은 파헤쳐지고 있다. 수연이 어디가? 짜장면 먹으러 가요. 아빠 가자. 손. 응. 엄마 손. 엄마 손. 수연이는 여기가 뭐 싶었어? 여기는 짜장면이 맛있고 소고기가 들어가서 맛있어서 왔어요. 양도 많고. 벽돌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큰 길이 나오고 다시 뒤돌아 바로 옆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펼쳐지는 골목길 세상.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고 벽에는 군인의 그림이 있는 마을. 그래서일까 마을의 아이들은 군인에 대한 친근함을 가지고 있다. 우와, 내가 옛날에 달다 남미소리다. 여기 부동산 자리가 원래 슈퍼였거든. 아빠 예전에 여기 거래해서. 내가 그 슈퍼 오래 했긴 했는데. 야, 그럼 완전 공사하는구만. 저기 놀이터다. 엄마, 저기 봐. 저기 뱃로 있어. 저기 뱃로 하얀 거. 뱃로 처음 봐. 다리 밑에서 봤잖아. 서둔동에는 초록색이 지천이고 생명력이 있는 서호천이 있다. 우와, 엄마. 우와, 와, 물소리 나네, 너무 좋다. 물소리 너무 좋아. 진짜 물소리 되게 좋다. 녹음해서 들으니까 더 좋다. 물소리라. 지장님을 들어보세요. 소리가 길어요. 서호천 물소리. 지금은 그네를 잠깐 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정도의 놀이터. 11년 인생에 벌써 흐릿해졌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어린 시절 놀이터를 정말 좋아했다. 아니 이쪽부터. 뭐라고 했어? 사랑해요. 누구를? 엄마. 어디가? 비행기 소리 난다.
왔어. 온 거야? 잘했어. 아빠 니 그만 좀. 뽀뽀할까? 고양이 똥이 있던 모래로 재미있게 놀아서 엄마를 놀래킨 적도 있고 처음 자전거를 배운 것도 놀이터이다. 여기서 왜 슬퍼하고 있어? 아빠가 내가 빼려갔어. 항상 놀아주고 놀이기구에 발 올리는 순서까지 알려주던 아빠는 가장 친하고 가장 괴롭히는 아직까지도 아이의 훌륭한 친구이다. 곧 아빠와 키가 같아질 것 같다. 마을회관 앞의 낡은 피아노는 마을의 작은 공연장이고 아이의 연주는 마을의 모습과 닮아 있다. 엄마 이쪽 길로 가면 뭐가 나올까? 엄청 골목이지. 공사하는 소리 많이 들리니까 가보자. 쓰레기도 많이 버렸네. 그치 엄마. 오, 요걸로 이런 집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고. 무슨 건물일까? 여기 함부로 들어가도 돼 근데? 공사하는 중이라서 저 사진 거 안에만 안 들어가면 돼. 원래 여기 다 저런 집이 있던 건데. 더 넓히려고 부시고 있는 거야? 새로운 오피스텔이 생기는 거야. 오피스텔이 약간 작은 아파트 그런 거야? 여기 사람들 아직도 살고 있네. 여기 사람들 공사장 소리 시끄러울 것 같다. 엄마 저기 얼른 빌라가 잠수박물관이었대. 저기. 근데 와봤어? 아기 때 한 번 와봤어. 근데 이제 잠수박물관이 없어지고 빌라가 들어왔지. 엄마 비 올 것 같다. 여기 왜 함부로 찍어 사람 찾는데? 미안해. 내 발 밟았어. 엄마 저기는 뭐 하는 데야? 서준동 배수 펌프장은? 배수구? 우와. 여기도 감나무 있네. 저기 밤나무 있어. 밤나무. 크다. 여기만 파네. 이쪽 집. 밤 열렸어. 그 막아주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에 끼고 싶다는 듯 언제나처럼 등장하는 전투기. 아이는 엄마의 귀를 막아준다. 아빠 보고 싶어요. 깎아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깎아. 오잉? 비행기 소린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젠 용감해져가지고 엄마 귀도 막아주고 이제는 비행기 소리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비행장이 다른 데로 간다면 우리는 조용한데 다른 데가 시끄러우니까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시끄러워도 왜냐면 우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잖아요. 나 땀 봐봐. 씻었는데 아까. 매미 소리도 들리고. 매미 소리. 전투기 소리도 들리고.
머리 왜 길러요? 원래는 그냥 기르려고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저보다 어린 애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머리카락 필요하대가지고 30cm 넘겨가지고 기부하려고 해요. 쉬운 건 아니고 여름 때는 많이 더웠어요. 쉬운 건 아니고 거의 많이 길러야 하는 건데 기르기도 어려워요. 사람들 자르려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머리카락 기부할 것이다. 암 걸린 애들. 가지고 어른들도 알겠다 그러셨어요. 어떤 어른들은 저보고 여자 같대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자가 머리카락도 자를 수 있고 남자가 머리카락 기를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제일 이해 안 가는 질문은 사내 녀석이 왜 머리를 기르냐는 것이다. 나팔꽃처럼 생겼다. 나팔꽃. 능소화. 능소화? 얘기 완전 너무 시끄러워. 적응됐잖아. 엄마 이거 누구 많이 퍼왔어. 이거 흙. 월정원인데 나쁜 사람이 흙 퍼가지고 나 속상해 엄마. 여기 장독인데 근데 여기 원래 뭐 있어? 또 여기 누가 흙 퍼갔어. 엄마랑 내가 같이 심은 거 많이 자랐나? 월정원고 이번엔 아무도 안 뽑아갔네. 수아 저기가 배드민턴장이야. 저 2층. 알아. 많이 봤었잖아. 엄마 여기 와 누가 다 빼갔어. 비 오니까 엄청 싱싱하네 것이. 속상할 때는 언제요? 사람들 다 우리가 심은 꽃 뽑아갔을 때. 왜 나는 사람들 다 믿고 있었어. 왜 믿고 있었는 줄 알아? 사람들 잘 가꾸고 키우겠지? 라고 믿었는데 정반대야. 다 뽑고 이 사람들 같고. 근데 꽃 심은 걸 보면 자라면 내가 심은 꽃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케팅까지 다 뚫린 느낌이 들어. 행복해지고 약간 편안한 느낌. 엄마와 함께 마을 정원을 가꾸며 식물을 심고 애정을 쏟고 아이는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위안을 주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안녕. 여기도 잘 자라고 있어. 다 과속해 50km 넘었어. 코앞에 사람들 많이 없나 봐. 저녁이어도 원래 사람 만나는데. 갈까? 어두운 마을의 길을 조금만 걸으면 8차선 도로가 나오고 그곳을 건너면 다른 세상, 밝은 쇼핑몰, 같은 동 다른 느낌. 엄마 여기 차 때문에 엄마 씨가 잘 안 보여. 근데 이 벽도 이제 공사하면 이제 이 벽도 허물겠네. 미래를 위해 엄마 씨 간직하고 싶어 나는. 미래의 엄마 씨. 엄마 미래에도 건강해야 해. 알겠어요. 나 엄마랑 오래 살고 싶어. 어? 넘게.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오만 살. 장소는 엄마의 시가 적혀있는 소원이야. 길가의 낡은 담벼락. 아이는 늘 이 집이 허물어지고 엄마의 시가 사라질까봐 노심초사이다. 비가
만약에 친구들은 좋았는데 우리들은 안 좋았어. 자동차가 침수되고 소방관들은 실종되고. 소방관 맞아 실종됐어. 근데 사람 구하다가. 유치원까지는 소방관이었다가 1학년 때는 마동석. 마동석 아저씨가 꿈이었지. 장래희망 마동석. 사람들이 다 웃겨했어 그때. 왜 마동석 아저씨가 멋있었어? 뭔가 잘 싸우고 용감해. 그리고 힘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죠? 꿈? 엄마? 엄마는 겨울방학 때 무궁화 타고 부산 가기로. 왜냐면 무궁화가 7년 뒤면 없어져. 그래가지고 부산 가기로 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코로나가 생겼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 많이 계속 매일매일 만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마스크야. 온라인 학습은 컴퓨터와 함께, 학교는 마스크와 함께. 알겠지? 예. 그래서 날짜 적어놨으니까 그 날짜에 맞게 매일매일 풀고 어떻게 된 거야? 다리 어떻게 된 거야? 계단에서 삐었어요. 우와 어떡해 더운데 고생하겠네. 그래도 학교 안 오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동차를 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 그러다가 후진한 차 칠 뻔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쓴 시가 옛날 벽에 있는데 그러다가 새로운 오피스텔 들어온다면 엄마가 쓴 시가 없어지니까 안 좋을 것 같아. 엄마 시가 계속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동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시를 썼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잘 썼다 이러잖아.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어. 그 벽을 엄마 사줘. 그건 아니야. 너무 비싸. 좋아. 사람들 착하고 근데 나쁜 사람들도 몇 명 있고. 어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아? 우리 집 도둑도 만났었지. 보물 2천만 원짜리 다 가져갔어. 돌반지도 가져가. 나 어렸을 때 받았던 돌반지도 가져갔고 엄마 목걸이 나 그거 있었으면 우리 집 계속 이렇게 부자였을 텐데. 지금 부자 아니에요? 지금도 부자인데 마음이 부자지만 마음은 부자고 조금 집은 좀 뭐라고? 집도 부자고 근데 집도 부자지만 마음이 더 부자. 왜냐면 우리 가족은 착하고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인내심이 많아. 자존심도 있고 약간 착한 마음씨가 많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엄마 안았죠. 그리고 엄마 나 손가락 숨겨둔 거 있는데 보여줄까? 하나 둘 셋. 누가 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봉숭아 한번 들어줬어. 이거 엄마가 봉숭아 들어줘가지고 좋아요. 근데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인 줄 알아? 그 천문 올 때까지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그냥 소원 이루어져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미소원 여자친구 사귀는 거야? 아니요. 엄마 아빠랑 오랫동안 사는 거. 거실은 우리 집 거실은 나무잖아. 그 어떤 느낌이야? 약간 거기는 뭔가 좀 깨끗한 느낌인데 우리는 약간 자연 느낌? 거긴 약간 현재 시대 느낌이고 우리는 약간 자연의 느낌이야. 우리 거실은. 자연, 나무. 아이의 집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엄마는 어때?
우리 집은 비행기 소리도 많이 들리고 다른 집들도 그래. 낡고 그런데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 나는 이 집이 좋아. 엄마랑 아빠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근데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 집을 없애고 다시 새로 만든다고 하면 기분이 속상할 것 같아. 난 이 집 좋아. 엄마는 시원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약간 치매 걸리셨지만 저는 날 잘 기억하는 할머니. 너무 예쁘지. 예쁘시고 착하셔. 아이가 아플 때면 헐레벌떡 찾아왔던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과 약국. 아이의 백일떡을 시작으로 매년 생일떡을 만들었던 방앗간. 닭을 사러 아이와 손잡고 왔던 닭집. 우리는 이 길을 1000번도 넘게 함께 걸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걷는다. 소희 어디 가요? 엄마 좀 봐주세요. 소희 엄마 좀 봐봐. 소년이 어릴 때 걷던 골목길은 아직도 그대로이다. 어디 가요? 우산 쓰고 가요? 차. 콩콩콩. 하영이네랑 같이 반찬을 나눠 먹으려고. 엄마 고양이. 사람으로 이어진 마을. 아이는 이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고 낡음에서 오는 따스함을 알게 되고 마을 정원과 같은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안녕히 계세요. 잘 아이가 11년간 보고 자란 이 마을은 조금씩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성큼성큼 변할 것이다. 10년 후의 마을의 모습을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마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아이칭길 여기 마당에서 축제도 했는데 이제는 없어지면서 팔게 되네. 엄마 토지 매매가 뭐야? 토지는 이 건물만 파는 게 아니고 땅이랑 다 같이 판다는 뜻이죠. 아하. 정훈 학생과 의원회를 맺었습니다. 수현이는 축구선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부릅니다. 레고 블록 쌓기를 잘합니다. 수연아, 사랑해. 아이와 걷는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이 소중하고 보물이다. 오늘도 나는 아이와 함께 걷는다.